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장관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편하게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좀 정리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 논란부터 해볼 텐데 어제 대통령이 전 정부를 좀 겨냥한 발언을 했고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필요하면 지난 정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전 정부 탓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 이전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애들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것처럼 건설 자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다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저 문제가 무난히 넘어가고 보강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이권 카르텔이 계속 자리를 잡게끔 하는 무언가의 구조가 있다면 저는 다 모든 것 다 찾아내가지고 드러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일단은 뭐 어쨌든 다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물론 뭐 전 정권 탓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문제, 부실 실공에 관한 문제들, 뭐 설계와 감리와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뭐 그게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우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 지금 정권은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뭔가 종합적인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지 저는 참 너무 신기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한 이권 카르텔 누구 몇 명 사법 처리하고 끝날 문제였으면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부조리와 부실의 문제들을 정말로 뿌리 깊게 진단하고 찾아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말 차분하고 뭔가 좀 정제된 그런 어떤 입장이나 앞으로의 계획 없이 그냥 사실 아직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 정부 탓, 또 다른 무슨 카르텔 이런 방식의 어떤 접근 자체가 사실 분명히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깊은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게 적폐가 됐든 그게 이권 카르텔이 됐든 아니면 비정상이 정상화됐든 어떤 식으로 명명을 하건 간에 그건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 감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감리의 문제 나오다 보니까 LH 출신의 전관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LH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거래를 굉장히 왜곡시켰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굉장히 시끄럽게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별로 기억 남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LH라는 이미 공룡화된 이 기관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해오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순살 아파트라고 일부분이 드러납니다만은 이게 어떤 구조하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는 저는 그게 어느 정부건 간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LH 문제만으로 너무 시야를 좁히는 것도 사실 방금 이야기하시는 문제의식이나 방향성에서는 안 맞거든요. 실제로 사고 난 광주의 뭐 이 광주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주차장이 붕괴된 건도 그렇고 LH가
에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민간 아파트나 민간의 여러 가지 사실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주상복합에서 네. 훨씬 더 많이 이 활용돼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사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며칠 동안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무슨 건설 공법이나 구조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이거를 공사를 해 나가고 하는 사람의 문제, 특히나 설계나 감리나 시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의 부조리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다라고 지금 읽히고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가 때려잡기 좋으니까 LH 그냥 누구 굉장히 무슨 나쁜 뭐 사람 나쁜 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패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민간에서 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와 거기에서 그런 어떤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사실 누구 때려잡는다고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 사안 관련해서 어제 대변인 입에서 일단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흐름이 가나 했더니 일단 원내대표는 TF를 일단 뿌리고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그 LH에서 전수조사를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15 그 현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이어서 민간 업체까지 다 조사해라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이 과정에 얼마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지 좀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시공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지만 당에서 만약에 TF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LH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전반적인 우리 건설 현장 내에서의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단기간에 빨리 해서 무언가의 결론을 좀 확인하는 것이 그래야 다음 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당에서 준비를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부실 시공이나 이런 자재 문제 그다음에 전관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걷어내야 된다는 각오로 아마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태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정치권으로 빨리 조금 더 생각보다 빨리 옮겨온 것 같거든요. 뭐 여당에서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비리나 뭐 비위가 지금 드러나고 뭐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어지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그게 아파트가 됐든 주상복합이 됐든 여러 건축물들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부터 파악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조금 더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장치까지가 있는지 저희가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점점 진척돼 나가고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구나 라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뭔가 누구를 뭔가 이제 적으로 삼아서 때려잡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선후가 굉장히 뒤바뀐 느낌입니다. 저희가 훨씬 차분하게 LH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이미 지어지거나 이미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어떤 조사들, 분석들, 전문가의 의견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국회도 물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지 말아야 될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실제로 이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다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종합적인 내용들을 저희도 같이 연구하고 해나가면서 이후에 어떤 이 제도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는 좀 그런 어떤 좀 차분하고 순서에 입각한 방식으로 일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은 동의하는데 두 가지 좀 다른 측면도 한번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LH에는 시공했던 전 현장을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라는 거는 그 안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 하에 무언가의 전관의 문제가 있거나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파주에서
파주에서는 지금 그 단순히 그 페인트 공사, 보강 공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철근 보강 공사하는 게 나와서 주민들이 예. 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선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이렌을 좀 울리고 해당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최단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어쩌면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분하게 접근하는 거 동의합니다만 네.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당연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조사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시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특히나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뭐 원래 무슨 공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뭐 본인이 사는 집이 지어졌는데 관심 별로 그렇죠.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많이들 알게 되실 텐데 그럼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이게 그런 불안함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빨리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LH에 집중해서 할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무량판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본인 삶의 이 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빨리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의 근본 원인들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좀 차분하고 절제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예. 지금은 사실은 누구를 빨리 무슨 전관이든 뭐든 때려잡겠다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일의 선우가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LH만이 아니고 정말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그런 어떤 해당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하고 진단하고 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어떤 이 일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LH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조사 결과가 LH 것만 나왔고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LH의 이 철근이 LH 아파트의 철근이 빠진 게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전관 특혜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국토위시고 하니까 LH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지? 아직은 뭐 당내에서 얘기가 도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이제 조사를 해야 우선이 되겠죠. 지금 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거 보면은 그 감리 회사의 그러니까 LH 출신이 감리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고 그 재취업을 한 회사를 LH가 암묵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특정 회사가 뭐 1년에 몇백억씩 LH 공사를 수주했다. 네.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H가 처음에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쳐지는 공룡화 과정, 이후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와중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만들어냈던 과정, 그리고 이후에 과연 이렇게 이제 LH뿐만 아니라 이 건설 현장 전체의 문화를 만드는데 LH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으며 거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내서 도려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이렇게 공룡화돼서 집단적으로 뭔가 사회와 반하는 행동들을 해왔는데 지난번 기회에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LH가 이렇게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게끔 저는 뼈를 깎는 조사와 자체적인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시니까요. 혹시 LH로부터 보고받을 시기가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일단은 현재 이제 이 건이 불거진 게 이제 그저께부터 해서 불거졌고 어제 이제 또 대통령 말씀이 있었고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잖아요. 아마 향후에 이제 16일부터 국회가 16일까지 휴회 기간인데 그 사이에도 LH가 뭔가 좀 대책이나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LH 전관 특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사실 조사해 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이 LH 전관이 문제다. 이것도 뭐 다 아는 영역이고, 근데 LH 전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이 건설 현장에서의 이 뭐 왜곡된 하도급 구조라고 할까요? 네, 뭐 하청의 제하청 굉장히 하청의 제하청으로 사실은 이 갑과 을이 분명하고 뭐 공기 단축이든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을 굉장히 압박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어떤 부실 시공이나 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근데 그거를 LH 정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아마 LH 정관들도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LH 직원들이 더 이상 뭐 퇴직하고 건설 이 업계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너무 단순 논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건설 현장의 이런 좀 잘못된 하도급 방식이라든지 부실한 감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진지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 전관이 사라진 그 자리를 또 어떤 다른 무언가들이 채우겠죠. 그리고 일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화정 아이파크 건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LH 전관으로 그냥 그 얘기할 수 있는 건이었으면 이미 다 사실은 밝혀지거나 예.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이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기는 하고요. 물론 저희가 이 국회든 정부든 사실은 LH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보고받고 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예. 여기가 공기업이니까. 제가 편한 방법을 너무 네,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예. 보고도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고 저희가 네. 조사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도 얻어야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보고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말 LH만의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정말로 그냥 누구 하나 책임지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거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 이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국토부 관계자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뭐 다른 철도공단 같은 경우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냄새는 나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결과물이나 물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는 LH 전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 아주 공고하게 있는 그 입찰 비리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세서 너무 은밀하게 진행이 돼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참에 그런 것도 저는 다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감사는 뭐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까지 좀 번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여쭤본 이유는 LH에서 고강도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여쭤봤고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가 지은 아파트까지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좀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좀 장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라는 그 단어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이동관 지금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후보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 네. 보이거든요. 그렇게 노골적인 언론 장악을 하는 어떤 정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공산당스럽다라고 뭐 박광원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데 오히려 정말로 그렇게 노골적인 방식의 언론 장악을 하려고 사실은 지금 내정이 돼 있으시면서 무슨 뭐 공산당 언론이니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기괴하고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우리 뭐 YTN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지금 뭐 이 언론들이 막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언론 장악을 하려고 시도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방법 아닙니까? 특히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언론 장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러면 이후로는 또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장이든 뭐 임원이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실 또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이걸 지금 앞으로 반복하겠다라고 사실은 일의 방식까지 사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보여준 상황이니만큼 사실 이번 이 이동관 후보자의 이 공산당 발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네. 그런 어떤 이 말로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그 방송 장악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어제 그 한마디로 다 이제 갈아치워진 것 같은데 한 방송의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공산당 원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공산당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사 기자는 다 공산당 원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은 여야가 방송의 공정성, 그다음에 중립적 가치의 언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건전한 여론 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달리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부,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서로 있었던 언론의 행태를 서로 다른 잣대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 일이 생긴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동관, 니꼴 뭐 방송 장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거의 행적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냥 인상기로 이게 방송 장악하고 있는 방송 장악 기술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어땠는데 이동관 지명자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왔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어제 논란이 됐던 발언, 예. 공산당 기관지 같은 그 저는 뒷부분에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기관지라는 부분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드는데 과연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부 뭐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현안을 가지고 패널이 굉장히 그 편향적이게 진행이 된다던가 아니면 방송사의 가치와 달리 뭐 시청료 부분이나 아니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지나치게 앞부분에 많은 그 뉴스 비중을 편성을 한다던가 라는 것들이 과연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라는 부분은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 제가 당 대변인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현장이 예. 이렇게 있는데 특정 결론을 가지고 특정 목적의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답변을 몰아가는 유도신문? 유도신문성의 질문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짤방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변인 시절에. 네. 저는 이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에 편향된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매체는 분명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 기관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그러면 우리 언론은 모든 매체가 다 이렇게 언론에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반박기 해드리기 더. 그 같이 근무를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같이 지명된 했었죠. 다음에 지명된 다음에는 연락해 보지 보셨습니까?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 못하셨습니까? 뭐 이동관 지명자하고 굳이 축하한다는 말씀 안 드려도 예. 서로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뭐 정도로 굳이 연락 안 해요. 친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까지 저는 저 5년 풀로 있었고 예. 중간에 이동관 수석은 3년 4년 근무하시다니 빠졌는데 계속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관 수석이 당시에 이제 언론 장악을 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 구성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너무 과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방송 장악이고 어느 이렇게 언론 탄압, 진압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뭐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눈빛만 있습니다. 봐도 아는 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반박해 주실까요? 무엇이 두렵냐고 물으셔서 이동관 후보자 개인이 두렵진 않죠. 근데 이미 사실 많이 망가진 이 언론 생태계가 더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발전이라는 정말 좋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한참은 더 후퇴할 거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 정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정치인들이나 국회나 정당이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면 우리 언론들이 다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거잖아요. 사실 언론들이 뭔가 정말로 이 뭐 공정하고 자유롭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 문제 됐던 사회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담론들을 자유롭게 유통하는 그런 언론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런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유통될 때 사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정한 언론들을 이미 공산당 언론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장관급의 공직자가 사실은 찍어서 낙인 찍고 공격하는 가장 수위 높은 그런 어떤 수준의 발언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언론 유통 구조를 완전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겠다라는 네. 의지를 너무나 대놓고 표현을 하신 건데 네. 정말로 이런 게 가능한지조차도 저는 사실은 그냥 귀를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언론관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후보자가 얘기할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파괴되었나? 우리의 언론 환경이 이 정도까지 이 무너져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용관 후보자는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말로 최소한의 이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언론에서의 어떤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어제 저 발언으로 너무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하려고요. 민주당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쳐다보는 그 언론의 예. 중립적인 언론 그다음에 공정한 언론의 잣대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하고 예. 청문회에서 문안이 돼서 임명이 돼서 어느 정도 지나서 공정방송,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언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예. 저는 그 결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요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의견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동관 후보자 입에서 나온 거는 공산당이라는 표현이고 그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 말씀드리잖아요. 특정의 어떤 매체들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굉장히 유도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진 기관지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어제 이게 해명 사과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자리에 가서 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노연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양이원영 의원이 또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더 논란을 키운 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은 김은경 위원장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그 인식이 이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거라 놀라웠고 그다음에 어제 낮에 혁신이 대변인이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양이원영 의원이 중간에 최종적으로는 사과를 양이원영 의원도 사과를 하고 글을 좀 바꿨더라고요. 조금 예. 수정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이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혁신을 하고자 하는 혁신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적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노인 폄하 내지는 비하 이런 건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지 왜 저런 것까지도 저렇게 곡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해요?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잘 됐던 부분을 미래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세계 12의 경제대국을 만든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었던 우리 선대에 있었던 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이런 논란을 좀 피해가려고 한 건지 아니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했다는 게 치욕스럽다라는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거는 비상식적을 네. 넘어서 몰상식한 인식까지 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폄하 발언이 그냥 인식이 잘못된 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이걸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내대표가 사과한 지금까지도 본인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1분이 지나den. 제가 너무 많이 썼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추가 질문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의원님께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노인 폄하하려는 깊이 있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발언 자체는 분명히 문제였죠. 네. 근데 저는 지금 혁신이가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혁신이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네. 저는 우리 당 민주당에서 가장 혁신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태도와 일의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숙성되지 않은 의제를 예. 굉장히 정제되고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서 뭔가 이렇게 정치에 뭔가 이렇게 던져놓으면서 네. 아주 소모적이고 사실은 전혀 뭐 생산적인 어떤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의 혁신이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무슨 막 뭐 주변의 언론 환경이나 무슨 뭐 여당에 대한 탓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정치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훨씬 더 정돈된 혁신 의제를 가지고 훨씬 더 이 절제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혁신이지. 네. 그냥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이 때거리 찾듯이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무슨 행사 만들고 이게 혁신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혁신이 정말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혁신 과정은 훨씬 더 좀 반성적인 입장에서 좀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충원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숙고하고 또 절제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